유탄을 맞은 게 네네.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황을 전개해 드는 걸 보니까 유탄이 아니라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엄청난 직격탄이죠. 그런데 지난해 2월에 경기도에서 이제 행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죠. 네, 그 뒤에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요. 네, 시장님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서울 편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행정절차 진행이 없다 했는데 네, 거꾸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이제 하지 말도록 그 주장을 먼저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어떤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진짜 구리시 말씀하셨으니까 뭐 비정상의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편입이라고 제가 명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필요 또는 어떤 나름대로의 다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아젠다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아젠다가 실제로 그냥 그런 아젠다 또는 주장으로 끝날 수 있으면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H 이전 문제라는 어찌 보면 우리 구리시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 그리고 나름대로 큰 과실물 중에 하나였던 그 사항이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번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시장의 답변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잘못 없다. 오히려 구리시의 서울 편입, 본인이 주장했던 구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핑계 삼아서 경기도가 GH 이전 부분을 백지화하려고 하는 뭐 조금 속셈이다, 음모다, 뭐 이런 정도까지 발전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 답변서에도 나온 것 중에 이미 광교에 신사옥을 지었다, 거기 직원들이 반대를 한다, 그다음에 이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문제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지금 현 김동연 지사가 북부 특별자치도를 찬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GH를 뭐 왜 보내주겠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마치 본인이 서울 편입 문제가 아니고 원래부터 그러려니 하는. 그래서 이제 저랑 논쟁이 그런 거였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인 전임 지사 그리고 전임 시장이 다 서명해가지고 협약까지 체결해 놓은 안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직 시장이 그 협약을 믿지 못하겠다 정도까지 되면은 이건 거의 뭐 막가자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여하튼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실효적으로 그게 가능해 보이지 않은 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 우리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결돼 가지고 사실은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까지 다 받아서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지금 건물 지어 가지고 와야 될 일이고 당시에도 이미 처음 이 이전 단계를 얘기할 때도 구리 본사, 광교의 뭐 지사 또는 분사 이런 개념으로 이원회단 체제로 시작됐던 일이거든요. 다만 광교 사옥이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기로 들어가 있는 거지만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론이 북부권 쪽으로 시설을 이동하는데 GH 본사는 북부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로 오는 게 본사가 맞습니다. 근데 구리시가 얻는 편익을 보면요. 네. 광교에 지사가 있던 본사 있는 데에서 내는 법인세 10%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게 광교에 또 사업소가 또 있어서 거기 사업을 하든 말든 그건 구리시 편이고 그다지 큰 건 그럼요. 근데 다만 이번에 백경인 시장의 답변서에는 지금 광교에 이미 사옥이 지어졌는데 실제로 경기도는 구리로 올 생각이 없는 일이었다. 여기까지 주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 본사가 구리로 왔을 때 구리시 편익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GH가 법인세 내는 거에 10%잖아요. 그게 먼저 수원시에서 받은 걸 추산해 보니까 적게는 80억, 네.
많게는 150억이 들어왔을 때도 있고 네. 150억이면 그걸 구리시 지방세 수입에 맞춰 보니까 구리시의 지방세 수입의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돼요. 50%는 좀 과하십니다. 300억 정도면 150이 들어오면 50% 되는 건데 네. 그 정도까지 추산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이제 그 세목에 지방소득세 세목을 세목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뭐 전체 수입이 아니고 네네. 지방세 네. 수입의 세목에 지방소득세. 네. 소득세 세목의 50% 정도 네.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 편입에서 구리시 걷는 편입과 비교가 가능할까요? 아니 그 수평적으로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뭐 야기되는 문제하고 지금 GH가 구리로 이전돼서 구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뭐 편입 표현하셨으니까 뭐 이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동열해 놓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차원 자체가 아니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될 만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멈춰서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시장으로서 통렬하게 책임을 느껴야죠. 그게 두 가지 다는 안 될 것이고 서울시 편입이 되면 GH는 뭐 그건 당연히 네. 물거품이 되는 것인데 두 가지 다가 안 됐을 때가 문제잖아요. 서울 그렇죠. 편입도 안 되고 네. GH 이전도 안 되고 네. 그나마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편입 문제는 일단 구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의회 청취안을 가지고 경기도와 서울시로 보내는 것까지가 이제 역할이 끝난 거로 저는 봅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6개월, 올 2026년 상반기 중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시 시장이 뭐 의회 의견 청취 등을 포함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에서 그 백경현 시장이 주장한 것처럼 속셈이 별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전을 백지화한다거나 그런 일련의 행정 절차는 없는 상태로 이게 전제되지 않는 한 중지하겠다 한 거거든요. 결국 2년 정도의 시간을 그냥 까먹는 거일 뿐이고 우리 7월 달에 우리 시민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 민선 이제 우리 구기 구리 시장이 들어오고 또 우리 경기도지사가 하여튼 다시 원래 그 전에 맺었던 우리 3년 전에 맺었던 협약을 다시 살려서 지금 절차 진행되는 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2년을 까먹었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GH는 이전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북도 문제는요. 네. 사실 그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 그게 지금 거의 유야무야 돼가는 상태 아닌가요? 네, 뭐 저도 그런 정도로 우리 국장님 판단 정도로 같이 그런데 이걸 동의하고 경기 있습니다. 북도 설치를 반대하는 걸 강력하게 더 주장하는 데서 이게 아니 뭐 지금 좀 분도 문제가 그렇게 이슈화되지도 않고 네. 대통령도 뭐 유세 때 이거 사기다 할 정도로 강렬하게 반대 강력하게 했던 거고 네. 뭐 그렇다고 지금 경기도지사가 계속 추진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들어갔나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아마 답변서 쓰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GH 이전 문제가 서울 편입 문제로 인해서 중지됐다. 그게 이제 뭐 저나 또 시민들의 주장이잖아요.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중지된 게 아니라는 강변을 하기 위한 거죠. 그 강변의 두 축이 하나는 원래 GH 보낼 생각이 없다. 31년도까지 안 올 것이다. 예, 보낼 생각이 없다. 두 번째는 그 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경기 북도 문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올 수 없다라고 강변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그렇게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GH 말고도 다른 이제 공공기관들이 북부 이전해서 뭐 이전을 뭐 거의 성사된 데도 있고 뉴스가 요즘 이제 나오더라고요 계속. 네. 그런 걸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예. 그렇다고 거기 단체장을 보면 또 뭐 민주당 단체장도 아니에요. 네. 예, 국민의힘 단체장인데도 예. 이 문제는 이제 바이바이로 생각을 해서 뭐
추진을 해서 지금 거의 뭐 이전이 완료돼가는 걸 보면 조금 시민으로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럼요. 속상하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의원으로서도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비정상적인 측면 중에서 이제 서울 편입 문제를 이제 대체적으로 다뤄보고 거기에 연관된 지혜 지정 문제를 좀 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앞으로 또 구리 씨가 신속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그 이제 2020년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난 2025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202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 시급하게 문제가 사실은 올 이제 뭐 3월이나 4월쯤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2026년도 예산안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살림살이가 사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경기 문제 때문에 뭐 지방 재정 문제들이 어려워서 각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예산 살림살이를 짜는데 나름대로 고심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구리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백경현 시장 부임하시고 지난 3년간 그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을 말하자면 그 땡겨 쓴 돈들이 한 1,400 정도를 땡겨서 쓴 거거든요. 1,400억? 예, 그 이제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그 이제 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들을 일반 그 회계 쪽으로 이제 뭐 예탁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이제 땡겨 쓸 돈도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0억 정도 땡겨 쓰는 걸로 해놨는데 그렇게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1년 살림살이를 짠 게 아니고 반년짜리 살림살이를 짠 꼴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들어가야 될 돈 중이 있는데 우리 가계로 비유하자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써야 될 경상 경비라든가 뭐 필수 경비들이 1년 단위의 예산이 존재하는데 이걸 6개월 것만 일단 또는 3개월 것만 계상해 놓고 예산을 짜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쓰면서 그런 것들 추계하다 보니까 거의 한 700억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이제 올해 정상적인 구리시 살림살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재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 우리 저 유공자 어르신들 뭐 수당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예산을 짜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제 지금 저는 걱정스러워요. 상반기에 한 700억 가까운 예산을 어디서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을 짜서 올해 정상적 살림살이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사실은 제일 걱정스럽고. 근데 세원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라는 겁니다. 세원도 없다. 네. 마땅히. 네. 이제 그냥 기대치로는 이제 그나마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진짜 대한민국이 돼서 2026년이 정상화되고 나름대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좀 올라가고 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가 서서 그 예상 세원들 자체가 좀 늘어나서 그런 살림살이에서 세입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추계치가 이제 생길 텐데 여하튼 그 올해 2026년도 살림살이 이게 이제 좀 또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이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장이 1년 살림살이를 할지 6개월 살림살이하고 다른 시장이 와서 살림살이 6개월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산 자체는 편성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3월 내지 4월쯤에 1회 추경에 그걸 넣지 않으면 당장 제일 크게 타격받는 부분은 복지. 예, 복지도 그렇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재단 같은 경우요. 이제 우리 문화재단이나 출자 출연기관은 6개월 거만 지금 편성해놨어요. 이대로 되면 7월 1일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재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3개 재단 자체가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 저 시민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잘 타고 계시는 우리 지하철 8호선에
그 분담금도 지금 제대로 연간 예산 편성을 안 해놨어요. 심각한 문제네. 심각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문제. 또 하나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 이제 걱정도 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게 이제 자치단체마다 생기는데 우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게 전임 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뭐 나름대로 역점 사업이라고 할까, 이게 결국은 4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올스톱 돼 버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아이타워, 랜드마크 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 시절에 진행된 거에서 한 치 앞도 지금 안 가고 그냥 4년 허송세월 해버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뒤집어진 것도 있잖아요. 뒤집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뒤집지도 못했죠. 아니, 한강변은 뒤집어졌잖아요. 이제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죠. 우리 의지와 상관없고 그건 국가에서 사업을 이 뭐 방식을 바꿨으니까 그건 뭐 우리 의지와 상관없고, 적어도 우리 자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죠. 아이타워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시점에서 하나도 나가지 못한 거고, 랜드마크는 중간에 뭔가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건 역시도 시도가 백지화된 상태니까 아무것도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4년 허송세월했고, 정말 구리시가 나름대로 도시를 정비하고 뭔가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려는 시도가 4년 동안 그냥 멈추어졌다는 점,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리시만 그런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좀 동일합니까? 뭐 유사한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정도로 하는 거는 제가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하여튼 오늘 이 새로운 프로에 나와서 첫 그 단추를 꼈는데 뭐 제대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나누는 얘기가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좀 더 희망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이런 주제들로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참 좋은데, 우울하고 뭔가 잘못되어지고 아직 비정상에 대한 진단들 뭐 이런 것들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비정상을 극복해서 정상으로 제대로 만드는 것 또한 우리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 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바로 선 것처럼 우리 구리시도 진짜 구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불러주십시오.